더 친절한 코틀린 앱 프로그래밍 책의 둘째 마당 4장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장에서는 클래스와 상속에 대해서 다루게 됩니다. 클래스라고 하는 건 이제 객체지향이라고 하는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개념이죠. 그래서 클래스나 상속에 대해서 기존에 알고 있다면 그냥 정리하는 기분으로 보시면 되고요. 이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거나 아니면 익숙하지 않다면 우리가 앱을 간단하게 이렇게 건드리면서 그 개념을 한번 익혀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클래스나 상속을 앱 화면에다가 그 개념을 이용해서 뭔가 결과를 보여주고 하는 걸 이렇게 하다 보면 재밌어요. 그러니까 따라 하면서 정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장에서는 일단 클래스와 인스턴스 객체 또는 인스턴스라고 하는 게 어떤 건지, 그리고 그걸 만들어 볼 때는 코틀린에서 어떻게 만드는 건지 같이 한번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인스턴스가 만들어질 때 기능을 수행하는 방법, 다시 말하면 생성자라고 하는 거죠. 생성자가 기존에 자바를 사용해 보셨다면 자바에서의 생성자하고는 조금 형태가 다릅니다. 코드가 좀 다르게 만들어지거든요. 그걸 한번 보면 되고요. 상속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같이 보게 될 겁니다. 이 상속을 할 때의 코드 모양도 조금 다릅니다. 그리고 상속을 하게 되면 우리 재정의, 메서드 재정의라고 하는 걸 보게 되는데요. 그런 내용들을 같이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래스라고 하는 개념이 아직 혹시 익숙하지 않다면 클래스는 붕어빵 틀과 같습니다. 붕어빵 틀. 우리가 붕어빵을 만들어낼 때 반죽을 직접 하나씩 빚을 수 있지만 그렇게 되면 노력이 엄청 들어가죠. 그거를 붕어빵 틀을 하나 만들어 놓는다라고 하면 반죽만 붓고 구워서 그냥 바로바로 꺼내면 훨씬 빨리빨리 만들어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틀을 만들 때 이거를 클래스. 그래서 실제 틀에서 실제 붕어빵을 하나 만들어서 꺼낸다라고 하면 얘를 인스턴스 객체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객체라고 부르죠. 그래서 클래스와 인스턴스 객체 또는 객체라고 하는 거는 이런 관계가 있다. 그래서 클래스는 개념적으로 보면 여러 사람들이 각각의 실제 사람들이 있겠죠. 그 묶어서 사람이라고 하는 클래스로 만든다. 일종의 그룹핑과 같은 거죠.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근데 이 개념이 훨씬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실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까요? 우리 시작 화면으로 가서요. Create New Project라고 하는 거 누르고 새로운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 봅니다. 자, 첫 번째 화면의 유형은 empty activity 그대로 두고요. Next 누르고 여기에 자, calc 1이라고 하는 이름 CALC 1이고요. C는 대문자입니다. calc 1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어 봅니다. Finish 누르면 새로운 프로젝트 창이 열리죠. 새로운 프로젝트 창이 열리고 이제 쓸 수 있는 상태가 됐습니다. 금방 진행이 되네요. 그러면 화면에다가 화면 레이아웃을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 화면 레이아웃을 만들기 전에 이제 클래스라고 하는 거를 한번 다뤄보자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프로젝트 만들었으니까 우리 그 익스텐션 플러그인 이렇게 부르는 거, 그 왼쪽에 프로젝트 창에서 build.gradle 파일 열고 플러그인스 중괄호 안에다가 한 줄을 더 추가해 봅니다. 이렇게 추가를 하고요. sync now라고 하는 파란색 링크를 클릭해서 수정사항을 반영을 합니다. 자, 요 안에서 우리 클래스를 새로 하나 정의를 해보죠. 그래서 여기 왼쪽에 app, java, 그 다음에 패키지 선택하고요.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서 new kotlin 클래스 파일 누르시면 됩니다. 여기에 calc라고 하는 이름으로 계산기를 줄여서 지금 calc라고 하는 거예요. 계산기가 calculator라고 하잖아요. C 대문자로 해서 하고요. 클래스를 선택을 하고 자, 엔터를 칩니다. 그러면 새로운 파일이 만들어지는데요. 그 이름은 calc.kt 파일이 됩니다. 그 내용이 지금 여기 작업 영역의 탭으로 열리게 되는 거죠. 자, 왼쪽에 프로젝트 영역을 좀 닫아줬고요. 그럼 위에 패키지라고 하는 거는 자동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패키지 안에 들어가 있는 클래스가 된다는 거고요. 클래스는 클래스라고 하는 키워드 뒤에 클래스 이름이 나오게 되고 중괄호가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그럼 중괄호 안에 클래스를 위한 코드를 넣어주면 됩니다. 클래스 안에는 변수 상자와 함수 상자가 들어갈 수 있어요. 우리가 변수와 함수에 대해서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변수 상자를 이 안에 집어넣을 수도 있고 함수 상자를 집어넣을 수도 있다. 계산기에 만약에 이름을 붙인다라고 하면 우리 var이라고 하고요. 변수 상자를 넣는 거잖아요. name 이렇게 하면 name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변수 상자를 하나 만드는 거죠. 변수 상자의 크기 또는 모양, 뭐예요? 자료형이죠. 땡땡하고 자, string이라고 넣으면 자, 글자를 담을 수 있는 크기의 자, 변수 상자가 만들어지겠죠. 넣을 값도 넣을 수 있으려면 자, 물음표를 붙이면 래핑이 되고요.
여기에 널 이렇게 할당할 수가 있습니다. 널러블 타입, 널 허용 자료형 또는 래핑을 했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함수 상자를 한번 넣어볼까요? 더하기 함수 넣어볼까요? 그러면 함수는 펑션을 줄인 fun으로 시작한다. add라고 하는 함수 상자의 이름, 그 다음에 소괄호, 중괄호, 엔터 이렇게 칠 수가 있죠, 그죠? 우리가 여기 위쪽에 함수 상자의 파라미터 즉 구멍을 만들 수가 있고 a하고 b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고 구멍의 크기는 int 즉 숫자 두 개가 들어올 수 있는 크기로 만든다. 그 다음에 자 땡땡하고 int라고 하면 자 아래쪽 구멍 즉 반환 자료형의 크기, 그러니까 변수 상자의 크기 또는 모양, 자, 숫자가 아래쪽 함수 상자 아래쪽으로 떨어질 수 있다, 그죠? 그 다음에 return이라고 하고 a 플러스 b면 아래쪽 구멍으로 a하고 b를 더해서 떨어뜨릴 수가 있다. 이걸 축약하면 어떻게 돼요? 여기 있는 중괄호와 return이 축약될 수 있다. equal로 하고 a 플러스 b,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반환 자료형은 a 플러스 b에서 자료형을 int로 추론할 수 있으니까 얘가 이렇게 줄어들 수 있다. 자, 우리가 클래스라고 하는 걸 하나 만들었고요. 계산기 클래스에 이름을 담을 수 있는 변수 상자, 그 다음에 더하기라고 하는 함수 상자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클래스라고 하는 게 어떤 형식으로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거 이해가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화면에다가 입력 상자 하나와 버튼 하나를 만들어서 입력 상자에다가 계산기의 이름을 하나 넣고 버튼을 누르면 그 사용자가 입력한 계산기의 이름을 가지고 와서 실제 계산기의 요 이름에다가 넣어주는 코드를 한번 만들어 봅니다. 액티비티 main.xml을 열고요. 자, 안에 있던 텍스트 뷰는 선택해서 삭제. 그 여기에 입력 상자 하나 갖다 놓으면 되겠죠. 자, 텍스트 그룹에서 플레인 텍스트 끌어다가 요쯤 갖다 놓고요. 위쪽 연결선 만들고 이렇게 배치를 합니다. 입력 상자 아이디는 input 1로 한번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입력 상자에 입력되어 있던 글자 텍스트 속성을 찾아서 삭제합니다. 그리고 버튼을 그 밑에다가 추가를 해보죠. 그리고 버튼은 위에 있는 입력 상자의 아래쪽 연결점과 연결을 합니다. 자, 버튼의 아이디는 자, 소문자 B로 시작하는 버튼이고요. 텍스트 속성을 찾아서 자, 확인 이렇게 글자를 바꿔줍니다. 그리고 이제 코드로 가면 되겠죠. 자, 코드를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인 액티비티에 자, onCreate라고 하는 함수 상자의 중괄호 안에 두 줄이 있고요. 그 아래쪽에다가 공간을 만들고 자, 들여쓰기는 잘 우리가 하고 있겠죠. 자, 버튼을 클릭했을 때 동작시킬 코드를 넣어보자. 버튼 입력하고요. 엔터, 점, 셋, 온 클릭 리스너 이거 엔터 치면 되겠죠. 이제 자주 하니까 버튼을 클릭했을 때 동작할 코드 형태가 조금씩 익숙해지고 있죠. 요거는 우리가 직접 입력한 게 아니고 자, 요 엔터를 치면 되니까 우리가 이걸 다 입력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는 자동으로 입력된다라고 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입력 상자에 사용자가 입력한 글자를 갖고 오겠다. 입력 상자의 아이디가 input 1이니까 text.toString으로 가져온다. 그래서 이거를 왼쪽으로 떨어지니까 equal 붙이고요. var 또는 var name이라고 하면 되겠죠. 그러면 자, 사용자가 입력한 글자를 name이라고 하는 변수 상자를 만들고 거기에 넣어주는 거죠. equal이니까 오른쪽에 입력 상자에 입력한 값 갖고 와서 왼쪽에 넣어주는 그런 형태가 된다. 그러면 우리가 자, 계산기라는 클래스를 만들었잖아요. 거기서 실제 계산기 객체를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계산기 클래스 이름이 calc니까 여기에 소괄호를 붙이면 꼭 함수 실행하는 것처럼 되죠. 근데 클래스 이름 뒤에다가 소괄호를 붙이면 이 붕어빵 틀에서 실제 붕어빵이 한 마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기존에 자바라고 하는 걸 했다면 보통 앞에 new 연산자를 붙이죠. new라고 붙이는데 코틀린은 붙이지 않습니다. calc라고 하고 그 다음에 실제 붕어빵 한 마리가 만들어지면 var calc 1이라고 하는 변수 상자를 하나 만들고 거기에 붕어빵을 넣어둘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붕어빵을 넣는 건 아니고 붕어빵이 메모리에 만들어지고 이 변수 상자가 그 붕어빵을 가리키게 되는데 그건 이제 다시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그거를 그냥 일단 넣는다고 생각하면 좀 더 쉽긴 한데 그렇게 되면 나중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지금부터는 이 변수 상자가 실제 메모리에 이렇게 만들어진 붕어빵을 가리킨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게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붕어빵인 calc1에는 자, 클래스에서
변수 상자하고 그 다음에 함수 상자를 넣어놨잖아요. 그러면 이 변수 상자와 함수 상자가 실제 만들어지는 거는 이렇게 붕어빵이 됐을 때 그 안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제 붕어빵 틀은 만들겠다라고 하는 거고 그 모양대로 실제 변수 상자와 함수 상자가 만들어지는 거는 요 인스턴스 객체 즉 붕어빵이 만들어진 다음이겠죠. 그럼 거기에 점을 하게 되면 그 붕어빵이라고 하는 거 안에 들어있는 변수 상자나 함수 상자를 접근할 수 있어요.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calc1에 점 name이라고 하면 이름을 얘기하게 되고요. 여기에 name이라고 하면 name이라는 변수 상자에 들어가 있던 이름을 calc1이라고 하는 붕어빵 객체 안에 name 변수 상자에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결과를 토스트 메시지로 띄워주겠다라고 하면 토스트 메시지 띄워주는 거를 함수로 별도로 분리할 수 있겠죠. 펑션 show라고 하고요. show라고 하는 거에 중괄호 안에다가 자 메시지라고 하는 이름의 파라미터 즉 구멍에다가 이름을 붙이고요. 함수 상자 위에 구멍에다가 그 다음에 string이라고 하는 크기로 전달이 되면 자 toast make text 그 다음에 this 콤마 이렇게 붙입니다. 우리가 애플리케이션 컨텍스트라고 붙였었는데 지금 여긴 this라고 하고 있죠. 이 this라고 하는 거의 의미를 나중에 우리가 볼 텐데요. 근데 이 this라고 여기다 이렇게 붙여도 됩니다. 또는 애플리케이션 컨텍스트 그대로 붙여도 되겠죠. 자 여기는 그냥 기존처럼 애플리케이션 컨텍스트 이렇게 붙여볼게요. 그 다음에 여기에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에 구멍으로 전달된 글자를 그대로 여기다 넣어주면 그게 토스트 메시지로 보이게 됩니다. 자, toast.length long 그 다음에 .show 이렇게 보도록 합니다. 지금 보면 이렇게 되겠죠. .show 그러면 show라고 하는 함수 상자가 선언이 된 거죠. 그럼 여기다가 자, show라고 하는 걸 실행하면서 여기에 글자를 넣어주면 됩니다. 계산기 객체 만들어짐 이라고 하고요. 그 계산기 객체 이름을 여기다가 써줍니다. 근데 실제 계산기 객체가 calc1이니까 calc1.name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요거를 중괄호를 붙여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그 변수 상자 하나가 아니라 이렇게 코드 형태로 들어가게 되면 중괄호를 붙여주는 게 좋겠죠. 이거를 한번 실행해 볼까요? 자, 정상적으로 실행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합니다. 우리가 만든 앱을 에뮬레이터 쪽으로 실행을 해 보고요. 앱이 실행이 되면 입력 상자의 글자를 입력을 하고 버튼을 눌러서 그 결과를 확인을 해봅니다. 버튼을 누르면 우리가 토스트 메시지라고 하는 게 하나 보여야 되겠죠? 그걸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설치가 되고 그 다음에 띄워지겠네요. 자, 여기다가 자, calc 이름 그냥 일단 계산기 이름 그냥 좌안이라고 붙여볼게요. 그리고 확인 누르면 계산기 객체 만들어짐 좌안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클래스라고 하는 걸 하나 정의를 했고요. 이 클래스라고 하는 거 안에 변수 상자와 함수 상자를 집어넣었어요. 그러면 이 실제 붕어빵 틀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붕어빵 틀에서 붕어빵을 만들어내는 코드가 됐고 그러면 붕어빵 안에는 아까 앞에서 붕어빵 틀에서 정의한 변수 상자를 이렇게 접근해서 사용할 수 있다. 이어서 할게요.